할아버지, 무슨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냄새 나나 보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뭔가 특이한 냄새 같은데요? 이런 대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김영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의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난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그런데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와 피부 대사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에요. 문제는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해결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하루만 써봐도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신 방법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이 냄새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호주에서 예로부터 사용해온 이 천연 항균 오일이 노인 채취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부 표면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피지가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를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희석 비율이 중요합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바디워시를 손바닥에 덜고 그 위에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사용하세요.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200ml 용량의 바디워시에 티트리 오일을 20방울 정도만 미리 섞어두세요. 대략 0.5% 농도로 대부분의 피부에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집중 세정 부위를 알아야 합니다. 노네날 성분은 특히 피지가 많은 부위에서 강하게 납니다. 그냥 온몸을 대충 씻는 것이 아니라 채취가 가장 심한 부위를 집중해서 관리해야 해요.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등, 두피, 겨드랑이입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우니 긴 등솔이나 샤워 브러쉬를 활용하세요. 두피는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거품을 골고루 묻혀서 피지와 노폐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고 세균 번식이 가장 활발한 곳이라서 티트리 오일의 항균 효과가 특히 잘 발휘됩니다. 세 번째, 샤워 습관을 바꿔보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지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더 많은 피지가 분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티트리 오일을 섞은 거품을 채취가 심한 부위에 바르고 30초에서 60초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헹궈보세요. 네 번째, 사용 시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때는 저녁 샤워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땀과 피지를 잠자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면 밤새 냄새 걱정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아침에도 한 번 더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루 2번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와 방향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채취가 신경 쓰이다 보니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몸에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노네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이면 더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로 변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강한 인공향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꼭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오일이지만 모든 천연 성분이 그렇듯 민감한 분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이나 팔 안쪽에 희석한 티트리 오일을 소량 발라보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켜보고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안심하고 전신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채취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환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경우 특유의 단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 같은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샤워나 생활 습관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꼭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세요. 네 번째, 과도한 세정은 피하세요. 채취가 걱정된다고 하루에 여러 번 강한 비누로 씻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냄새가 더 쉽게 뵐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많아야 두 번. 미온수와 약산성 비누, 티트리 오일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씻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옷 관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냄새는 단순히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옷에 스며들어 다시 퍼져나옵니다. 특히 합성 섬유는 땀과 피지를 잘 흡수하지 않고 섬유 속에 냄새 성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빨래를 해도 옷을 입자마자 다시 채취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천연 섬유 옷을 선택하세요. 면, 린넨, 마 같은 천연 섬유는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력이 좋아서 채취가 심하게 남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울 같은 천연 소재도 좋습니다. 빨래 방법도 중요합니다. 빨래를 한 뒤에 바로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 살균 효과 덕분에 세균 번식이 억제됩니다. 가능하다면 실내 건조보다 야외 건조를 권해요. 햇볕이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리면 옷에 남아있던 냄새 성분이 훨씬 잘 사져요. 또 세탁 후 바로 꺼내지 않고 세탁기에 오래 두면 습기 냄새가 배기 때문에 세탁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꺼내서 건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 한 번 이상, 가능하다면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2번 교체하는 게 좋아요. 채취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습관이 쌓이면 확실히 냄새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채취는 씻는 습관과 옷 관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크게 바꿔요. 첫 번째로 줄여야 할 음식은 육류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지방산이 증가하고 피지 속 노폐물이 많아져요. 이게 산화되면 채취가 더 강해지죠. 특히 삼겹살, 튀김류, 가공육 같은 음식은 냄새를 더 쉽게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술과 커피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냄새 성분을 땀과 호흡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채취가 더 강해지기 쉬워요. 커피 역시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자극해서 땀 분비가 늘어나고 냄새가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늘려야 할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피지 산화를 억제해주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오이, 토마토, 사과, 감귤류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은 몸 냄새를 중화하는 데 좋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채취가 변한다는 사실, 생각보다 놀랍죠? 여기에 하나 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너스 재료가 있어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논에 날 냄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녹차는 음료로 마시는 것뿐 아니라 직접 피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차 티백이나 잎차를 진하게 우려낸 뒤 찬물에 식혀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 가볍게 헹궈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의 산화 냄새 성분을 완화하고 녹차 특유의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남아요. 또는 스프레이 통에 담아두고 외출 전 옷이나 몸에 가볍게 뿌리면 천연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5세 이경수 어르신이셨는데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난다며 정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집에 계실 때는 괜찮은데 경로당에 가거나 손자를 안을 때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디워시에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특히 등과 겨드랑이를 꼼꼼하게 씻어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옷은 합성 섬유 대신 면,
소재 위주로 입으시고 빨래 후에는 반드시 햇볕에 말리시라고 했어요. 딱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냄새가 확 줄었대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대화를 오래 해도 이제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한 분은 68세 최옥순 할머니셨어요. 딸네 집에 손주 돌보러 자주 가시는데 딸이 은근히 냄새 얘기를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고 추가로 녹차를 진하게 우려내서 샤워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사용해 보시라고 했어요. 역시 반응은 금방 왔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은 집이 훨씬 상쾌하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변화지만 하루만 실천해도 확실히 채취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며칠, 몇 주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하고 손주도 기분 좋게 안겨와요. 채취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점점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죠. 냄새가 신경 쓰이지 않으니 모임에 나가서도 활짝 웃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채취 관리의 가장 큰 효과예요. 단순히 냄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채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작은 습관입니다. 씻는 방법, 옷 관리, 음식 조절을 잘하셨다면 여기에 몇 가지 보너스를 더해보세요. 첫 번째, 땀 흘린 뒤 바로 씻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외출하고 땀을 흘린 뒤 나중에 샤워해야지 하고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땀이 마르는 동안 피부 표면에서는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 성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린 날은 꼭 바로 씻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속옷과 수건 자주 교체하기입니다. 몸은 매일 씻는데 속옷이나 수건은 며칠씩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취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 더 크게 배어나와요. 속옷은 하루에 한 번, 가능하다면 땀을 많이 흘린 날은 하루 2번도 갈아입으세요. 수건도 똑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새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집안 환기입니다. 채취는 옷이나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집 안 공기에도 냄새가 스며듭니다. 특히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땀 냄새, 음식 냄새, 채취가 뒤섞여 집 전체가 불쾌한 냄새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번은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탈취 식물 두기입니다. 집에 식물을 하나 두는 것만으로도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스킨답서스, 아레카야자, 스파티필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공기 중 불쾌한 냄새 성분을 흡수하고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게다가 관리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침구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이불과 베개에서 냄새가 나면 다시 채취가 배어나옵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불은 계절에 따라 한 달에 1번 이상 세탁하세요.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이 살균 효과를 내고 뽀송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집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소소한 탈취 팁입니다. 세탁할 때 마지막 헹굼 단계의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넣어보세요. 섬유 탈취 효과가 있어 옷 냄새가 덜해요. 신발은 햇볕에 자주 말리거나 녹차 티백, 커피 찌꺼기를 넣어두면 발 냄새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더하면 채취 관리가 훨씬 쉽고 편안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냄새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채취라는 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결코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이 씻어도 방법만 조금 바꾸면 냄새가 줄어들고 옷과 음식 생활 습관만 바꿔도 주변의 시선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티트리 오일은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아도 하루 이틀만 실천해 보시면 아, 정말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채취가 줄어들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가족도, 친구도, 손주도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채취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을 훨씬 밝고 자신감 있게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채취 관리법이나 실제로 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